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5월 7일 개장 전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보고 갈 기사는 껍데기만 남을 거라더니 두산 구조조정 1년 만에 날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핵심 계열사에서 흑자 전환 최대 이익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뭐 두산 자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사를 갖고 온 부분은 항상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구조조정이라는 게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반가운 소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경영의 효율화를 이뤄낸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비용이 절감되고 이 영업이익이 늘어날 경우 증시에서는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케이스들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작년 7월이었죠. 작년 7월에서 8월 정도 8월 정도에 하나금융지주가 원래는 통상적으로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이 가장 강한 흐름들이 나왔던 부분이고 워낙 경쟁하면서 움직이는 부분인데 그때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가장 뭐 강했던 흐름이 나왔던 이면에는 사실 은행 점포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장 다른 금융지주사들보다 강했었던 기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외국인 매수도 들어왔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조정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기사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뭐 이제 뭐 수소 드론 도축이 두산의 미래다라는 표현도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 비행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드론이라든지 뭐 그리고 또 수소 친환경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조금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장돼서 생각하면 드론 택시라든지 결국 플라잉카로 넘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울산 앞바다에 원전 6개에 맞먹는 해상 풍력단지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36조를 투입할 거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투입한다고 해도 진짜 투입돼야지 확인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러한 뭐 청사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다른 뭐 기사를 따로 갖고 오진 않았지만 워낙 뭐 가짜 농부로서 뭐 태양광 해가지고 뭐 보조금을 빼먹었다라는 뭐 기사들도 있고 태양광이 그 태양광 그 기계 자체가 이제 중금속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여의도의 몇 배의 면적을 산을 가르 엎으면서 태양광이 설치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과연 친환경인가라고 의문을 많이 품을 수가 있는데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뭐 친환경적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섬나라는 아니니까 바람은 별로 없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바람이 좀 많은 해상의 풍력을 단지를 좀 만들 경우 굉장히 뭐 친환경적으로 풍력이라는 걸 활용해서 전기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단독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저번에 뭐 다른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해드린 부분 이제 단독 기사 볼 때는 이 후속 기사가 제대로 또 나와주는지 좀 봐줘야 된다. 그리고 이게 단독인데 이게 잘못된 기사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단독 기사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이렇게 수주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 업황의 조선 업종에서 이제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 이러한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조선 업종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계속 지금 뭐 유가가 바닥을 쳤다 뭐 움직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업황 또 해운 운임도 막 움직이고 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조선 업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보자. 다만 약간 삼성중공업이 약간 분위기에 좀 망친감이 있죠. 감자란 부분이 발생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조금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업종이긴 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사 이거는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좀 정리가 된 기사예요. 여기 보시면 뭐 코스닥에서는 파라다이스 선방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재밌는 흐름이 나와서 제가 뭐 영상으로도 좀 찍어서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내용이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재개 후 3일간 뭐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고 지금 공매도로 인해서 일부 뭐 몸살을 앓고 있는 종목들도 분명 보이고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고 달려나가고 있는 종목도 분명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이 공매도가 이제로 인해서 이제 해당 종목들의 거래량이 굉장히 뭐 좀 더 유동성이 풍부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반대로는 일단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그 공매도가 정말 너무 심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많이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하락 추세로 접어든 종목에서는 공매도가 뭐 상승 추세 종목 대비해서는 조금이라도 많이 발생하면 이것은 주의를 많이 하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매도에 저는 순기능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상황인 만큼 하여튼 그러한 게 빨리 뭐 순차적으로 다 개선이 되길 좀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고,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타개미 경고한 미 로빈후드 앱 손본다. 약간 로빈후드가 이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약간 상징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뭐 어플이라고도, 주식 거래 어플리케이션 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 이런 표현이 좀 많이 직설적일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등을 치는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다음 기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자 봅시다. 개미 주문 정보 매도, 이게 뭔 소리냐 라고 봤을 때는, 이게 시타델이라는 곳이 극초단타,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말 극초단타 매매를 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개인의 주문 정보를 넘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빈후드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생각을 해보세요. 장기 투자자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단기 투자자예요. 단기 투자자면 내 주문 정보가 다른 데 넘어갑니다. 그럴 경우 내가 주문을 넣는데 이미 주문 넣는 순간 정보가 넘어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미 매도 해가지고 거의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가? 시타델 등이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수수료 그런 부분 생각하면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본인의 주문 정보가 상대방에 오픈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등을 치는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본인이 굉장히 빠른 매매를 하는 입장이라면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포지션을 잡고 들어간다. 왜냐? 내 패가 까발려지는 부분이니까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지금 규제를 검토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 구조가 사실상 수수료 먹는 게 로빈후드인데, 하여튼 이렇게 이게 철퇴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막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뉴욕 증시 넘어가서 보면, 고용지표 앞두고 강세, 다우는 최고로 마감을 했다고 하고 쭉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무난하게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이제 다시 다른 기본적으로는 이제 업종 쪽으로 보면 이제 무선 통신, 통신 장비 그런 업종들이 움직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신고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지난밤에. 근데 이렇게 기사도 있는데, 연준이 이제 버블 붕괴에 대한 경고를 좀 했습니다. 자산시장 하락 위험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미 증시 자체는 그렇게 그냥 나오고, 이게 순서가 이제 미 증시 끝난 다음에 이게 나온 걸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이게 뒤늦게 속보로 좀 나온 걸로 확인이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미래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면 특히 주식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위험을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지금 미 증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적으로 치고 나가는 가운데서 조금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있고, 또 반대로 그런 브레이크 속에서 일부 영향은 받겠지만 쉬는 곡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증시들이. 근데 반대로 미 증시가 빠지면서 그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이냐, 싼 주식들을 찾아서 아시아로 돈이 빨려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의 종목들을 대부분 절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 고평가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그 자본시장의 거대함 때문에 증시가 유지되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러한 경고들이 나왔고, 그러한 속에서 해당 시장 미 증시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러한 결국에는 매도를 하고 다른 싼 쪽으로 다른 증시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MSCI
MSCI 이게 지금 우리는 미국 투자자들이 주로 벤치마크하는 지표잖아요. 지표를 만들고 하는 부분이고 한데 지금 우리나라 전경련 산하의 뭐 연구소원에서 지금 뭐 보고서도 하나 나오기도 하고 전경련도 지금 여기는 우리나라 증시는 신흥국으로 분류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진국으로 바꿔달라라는 뭐 건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받아들여질 경우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선진국으로 되면 이제 영국 그 유럽계 자금이 추정하는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가 돼 있지만 여기 미국계 자금이 추정하는 데에서는 MSCI에서는 신흥국으로 분류되는데 이게 바뀔 경우 굉장히 뭐 자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바뀌는 것 자체만으로 그리고 또 이 미 증시가 흔들리는 과정 속에 있어도 우리 시장이 선진국 되고 또 추가로 싼 종목들이 많네? 그럼 자금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명 미증시가 흔들리면 우리 증시도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데 그 이면에 미증시가 너무 고평가돼 있어서 미증시 종목들이 고평가돼 있어서 정말 그렇게 흔들리고 빠지는 부분이라면 결국 시장 참여자들은 주식을 안 하지 않을 거라면 결국에는 또 싼 데를 찾아서 갈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증시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자. 다만 그게 5월은 아닐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MSCI 같은 경우도 5월에 뭐 결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될지 안 될지도 건의만 지금 들어간 거고 전경련이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5월 장은 최대한 몸을 사리면서 시장을 뭐 대응을 해야 되겠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또 이제 2021년 뭐 여름 및 뭐 그 이후의 시장을 좀 준비해야 되는 조금 쉬어가는 5월의 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우리 증시로 가볍게 넘어가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이렇게 뭐 20일 이동평수 뚫어놓고 끝났는데 여기서 다시 재차 하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잡아줄지 아니면 바로 뚫고 올라가줄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겠고 어쨌든 3100포인트 찍지 않고 돌려줬다는 건 굉장히 인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코스닥도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코스닥은 5일 이동평균 좀 걸리면서 좀 다시 이렇게 빠지는 흐름 나올까봐 조금은 우려되는데 어쨌든 뭐 왔다 갔다 좀 해주는 흐름이 필요한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장전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